관인법은요, 반듯함의 미학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뭐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감도 가지고 뭐 관상이 맞냐 뭐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관인법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적절한 이 모션이라든지, 또는 이 표정 관리, 또는 이 대화법, 또는 그 사람의 그 품격, 품위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매우 소상하게 적어 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관인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제가 음식을 먹는 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식은 아주 절도 있게 예절 바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 즉, 쥐처럼 개처럼 또는 이 원숭이처럼 먹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먹었을 때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뭐 음식을 그렇게 먹으니까 가정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매사에 임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걸음걸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걸음걸이도 이 건강과 또는 운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는 분야도 이 걸음걸이죠. 그러나 이 상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발 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발 뒤꿈치가. 그래서 옛날 우리 학교에서 복도를 걸을 때에는 발 뒤꿈치 들고 걸었죠. 그때는 막 쿵쾅쿵쾅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들면서 걸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이 관인법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안정된 걸음걸이를 최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걸음걸이요. 그 안정된 걸음걸이에서 우리가 발 뒤꿈치를 든다면은 안정된 걸음걸이가 될 수 없겠죠. 자, 발 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된다라는 말은 안정된 걸음걸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뚜벅뚜벅 걷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느리고 게을러야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 뭐냐면은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108번뇌, 번뇌에 고민에 쌓이는 모습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메모지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이거 하고 난 뒤에는 다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또는 이 지각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서두를 일이 없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막 급해서 서두른다거나 또는 막 쫓기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의 걸음걸이는 이 관인법에서는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쁜데 어떡하나요? 바쁠 때는 또 한 번씩 바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습성을 그렇게 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습성을. 자, 그래서 이제 소처럼 또벅또벅 걷는 걸음걸이가 늦다고 하지만, 느리게 느리게 걷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보면 할 일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뭐 게으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느린 것 같으면서도 다 해놓고 또 늦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의 준비성이라든가, 또는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미리미리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그러한 습성을 이 관인법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폭은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남성 중심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성은 뒤꿈치가 다이지 않아도 좋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안정된 걸음걸이가 좋은 걸음걸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예, 걸음걸이입니다. 그러면서 남성은 보폭이 넓을수록 좋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호보라고 얘기합니다. 호랑이 걸음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는 다리는 요만합니다. 다리는 요만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보폭, 양쪽 다리가 걸을 때는 보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호보라고 우리가 그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보폭이 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리가 길면서도 보폭이 짧은 사람이 있고 다리가 짧으면서도 보폭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폭이 넓은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은 보폭이 짧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빠. 그게 아니죠. 자, 걸음걸이는 안정된 걸음걸이를 예, 최상의 걸음걸이로 여기고 거기다가 보폭까지 넓다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깨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그 팔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팔도 자연스럽게 둡니다. 우리가 모델들이 막 팔을 이렇게 흔들지 않죠. 모델들도 그냥 팔을 약간 흔들흔들거리지 우리가 이 군인들 행진할 때처럼 딱딱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인들이 이 뭡니까 행진할 때의 모습이죠. 자, 군인들 행진할 때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그 인상 깊은 그 군인 열병식이 그 준공이죠. 예, 준공에서는 이 굉장히 그 여성, 여군 또는 남군들의 그 열병식이 아주 뭡니까? 멋들어지게 예, 착착 맞아 들어가죠. 정말 엄청난 훈련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군인들의 그 행진 이 포스가 이 나라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인도 군인들 또는 인도는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인도 군인들 또는 영국 유럽 군인들 또는 이제 뭐 미군들 또는 일본 군인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닮았습니다. 팔을 높게 들죠. 그러한 이 그 군인들 행진 그 포스도 나라마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상법에 좋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군인들 얘기를 조금 소개를 드렸을 뿐이지 이 상서 책에는 일단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팔은 그냥 탁탁 올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흔들거리면서 네, 예, 보폭은 뭐 자연스럽게 자기 걷는 대로 걷되 이 발 뒤꿈치가 이 땅에 닿아야 된다. 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를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이 상서에서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걷는다면 이제 삶이 안정되지 못하다. 또는 걸음걸이를 이렇게 바르게 걷는 게 아니라 막 뱀처럼 지그재그로 걷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도 우리는 좋지 못한 걸음걸이로 봅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흉하다. 만약에 이제 처음 만난 분이 보니까 막 지그재그로 걸어와.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요. 이 그 걸음을 걸으면서 뒤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딱 헤어졌습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딱 헤어졌는데 잘 가. 가다가 또 그리우면 돌아보고 잘 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해서 힐끗 힐끗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데 어떤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 사람은 힐끗 힐끗 뒤로 이렇게 나를 보더라 하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보는 모습을 이리와 갔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 나쁘다 또는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오시더라도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르게 걷는 모습은 어깨를 반듯하게 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바르게 걷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틀거리지 않아야 되고 지그재그로 흐트러지게 걷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서 갈 때 밑으로 힐끗힐끗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걸음걸이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행동적인 면은요, 이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생김새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관임법이 아니다. 관상이 아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 걸음걸이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대화법, 그리고 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눈을 깜빡깜빡거린다거나 막 휘둥그레면서 막 여기저기 막 살피면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 정도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막 어떻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놓았다 들었다 막 손가락을 꼬았다 또는 풀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손이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면요, 정신이 지금 불안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용은 꼭 상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관임법에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손놀림이 매우 어지럽게 막 놀리고 있다면 정신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신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너는 지금 이렇게 손 놀리고 있는 거를 네 자신이 인식을 하고 있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우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일깨워 줘야 됩니다. 일깨워 줘야 되고요. 또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이 버릇을 고칠 수 있겠죠. 고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기분 나쁘지 않게요. 기분 나쁘지 않게. 자, 그리고 우리가 잠잘 때 눈을 뜨고 잔다. 사실 상법에서는 잠잘 때 눈을 뜨고 자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옛날부터 우리는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눈 뜨고 잠잔다면, 자, 눈 뜨고 잠잔다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계속 소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때는 눈을 감고 자면 내 몸속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겠죠. 딱 뭡니까? 이렇게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눈을 뜨고 자면 생활하는 것처럼, 평소에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이거 계속 내 몸의 에너지가 눈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내 몸속에 쌓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눈 뜨고 자는 것을 우리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모르죠. 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애들도 그렇죠. 애들이 눈을 뜨고 자면 일러줘야 됩니다. 너는 잘 때 눈을 뜨고 자더라. 눈을 감고 자도록 해라. 또는 처음에는 테이프를 좀 붙여서, 그것도 살짝 붙여야 되겠죠. 꾹 누르지 말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걸 어떡하냐고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눈 뜨고 자니까 그 나쁜 버릇이야. 그러면 눈을 감고 자도록 노력을 하겠죠. 잠자면서도. 그게 이제 만약에 자기 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좀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잔다거나 좀 이렇게 해서 예, 고치도록 노력을 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눈 뜨고 자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또 입을 벌리고 자는 것도 있죠. 자, 입을 벌리고 자도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계속 소모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는 입을 꽉 다물고 눈도 딱 감고 자면은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소모가 안 되겠죠. 딱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내가 딱 깼을 때 기분 좋게 깨면서 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하게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겠죠. 예. 그냥 '눈 뜨고 자면 나쁘다 카더라. 입 벌리고 자면 나쁘다 카더라.' 이게 카더라보다는 '눈을 뜨고 자면 내 몸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입을 벌리고 자도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럼 일어나면서 이 에너지가 소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피곤함이 인제 예 몰려오겠죠. 잠자도 잤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 상쾌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숙면이라든지 이게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었을 때 어떻게 자야 되는가? 자,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자야 됩니다. 편안하면서도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표정이. 왜냐? 악몽에 시달리면은 막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래서 표정을 자면서도 편안하고 밝은 표정으로 또는 이 눈도 감고 입도 다물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야 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임법은 에너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밥 먹는 예절을 말씀드렸죠. 그 밥 먹는 예절도 에너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요, 필요 없는 에너지는 소모시키지 않는 겁니다. 예, 반듯함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걸으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적절한 행동, 합리적인 행동, 그것이 이제 상대방도 편안하게, 나도 편안하게. 처음에는 그게 조금 구속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습관이 되면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서도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 아주 묘한 비법이 이 좋은 습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이야 어떻든 간에 자, 이러한 내용을 듣는 이 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나이야 젊든 또는 조금 드셨든 간에 이 순간부터 자세를 바르게, 밥을 바르게, 그리고 이 잠잘 때나 또는 걸음걸이를 조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 자신을 잘 관리를 하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도움되셨죠?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